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스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오늘 커버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조 2천억의 이 경기 분양 패키지를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2조 위안의 이 추가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지만 다시 1929년에 이 줄서기처럼 이런 대량 실업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그 글로벌 트렌드는 피해 공포 다음에는 유해 공포가 온다. 팬데믹의 공포 다음에는 실업의 공포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미국의 실업 청구 건수가 330만 건이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한 쇼크를 줬습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숫자였고요. 그런데 이 지금 한 주 지나서 바로 어제 발표된 자료는 664만 8천 명입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실업 청구 수당이 이제 신청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면은 바로 이 코로나19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드디어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망자는 5만 3천 명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특히 이제 미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코로나19는 이게 뉴 코로나19라고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뉴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인데요. 24만 344명입니다. 2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더 늘었고요. 근데 주로 이게 포커싱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뉴욕이 이제 9만 2천 명, 뉴저지가 2만 5천 명 1, 2위를 하고 있고요. 3위가 미시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체 이 확진자 중에서 37%를 뉴욕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태가 어느 정도냐를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지금 한 9천 명, 1만 명 수준이면 이 뉴욕 한 개의 주가 우리 이제 10배 정도 되는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각성을 이제 더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뉴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심장이자 세계 경제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것의 충격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팬데믹의 공포가 아니라 이제 실업 유례 공포가 밀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의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70년대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이것이 지금 금융위기 때 나왔던 2009년 5월 30일에 66만 3천 건을 이번에 돌파를 하고 66만 5천 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미 진행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그 팬데믹의 공포보다는 오히려 실업률의 공포가 더 커지는 상황에 도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의 그 최대 피해자는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식당, 호텔, 항공이 대표적인 이제 악소리 나는 업종인데요.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식당 예약률이 그 21일 이후로 거의 이제 제로 상태로 들어가는 이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동 통제도 있고 자가격리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대거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분노의 소비가 또 지연된 소비가 폭발할 거 아니냐는 시장의 기대가 많습니다만은 문제는 여행을 가려고 해도 부도난 항공사들이 비행기가 없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해도 이게 맛집들이 이것이 경영을 이기지 못해서 문 닫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분노의 소비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절제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상위 5%, 10%가 아닌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은 분노의 소비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웃는 업종이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전부 온라인 강의로 이제 등장을 했고, 회사들도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한 재택근무가 이제 아주 대유행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대표적인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이라는 회사가 대박을 났는데요. 사실은 줌도 그 창업자는 이 재미난 게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별로 신통치가 않아서 그 비자 인터뷰에서 이제 8번이나 탈락을 하고서 갔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양반이 만든 회사가 이번 코로나19, 아이러니하게도 중국발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자가 됐죠. 근데 중국은 지금 뭐 전 세계 최대의 모바일 SNS 이 가입자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SNS의 그 운영자들이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위챗 같은 경우도 원래는 위챗 안에서 우리 카카오톡 같은 겁니다만 거기서 10명 정도가 이제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회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 기업용으로 한꺼번에 300명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위챗 워크라는 걸 냈습니다. 또 탄센트도 마찬가지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냈고, 근데 이것들을 월등히 제키고 나간 것이 바로 띵띵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살아야 세계가 살아가는데, 지금 이제 PMI 지수나 미국의 경제 예측 지표들이 보면 아주 살벌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일직선의 주가 하락처럼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제 여러 IB들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했는데, 2Q에 마이너스 24%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Q에 마이너스 6%요. 그래서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치고, 이제 3, 4분기에 12%, 10%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할 거라는 예측을 했지만, 이것도 이제 굉장히 낙관적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이게 그 잘 나가는 트럼프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대선 이제 기간인데요. 지금 민주당과 뭐 이제 공화당의 대표 주자를 보면, 뭐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로 결정이 됐지만 민주당은 바이든 뭐 이제 몇몇의 주자들이 있지만, 지금 바이든이 가장 이제 그 현재까지로 보면 지지율이 높은데요, 득표율이 높은데요. 그래서 4월 1일 날 지금 나온 데이터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폴에서, 물론 폴이 뭐 반드시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민주당의 어떤 주자가 나오더라도 이 트럼프를 다 이기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특히 바이든이 만약 나온다고 하면은 50.4 대 44.3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그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은 그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다 바이든의 이제 포인트가 올라가고 트럼프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제 좀 속이 타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조 2천억을 사이닝을 하고 나서 또 2조를 불렀는데, 재미난 것은 이제 야당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뭐 과잉이다, 뭐 이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민주당도 같이 이제 동조를 하는 입장인데, 이유는 뭘까요? 600만 뭐 추가적으로 가면은 뭐 이제 2,500만 뭐 실업자 막 이런 식의 흉악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당 저런 식의 엄청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게 되면 결국은 실업자들이 선거판을 엎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당도 이번 이 경기 부양책에 반대를 하면 이건 역적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경기 부양책에 여야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희망사항은 제일 중요한 주가의 반등이 중요한데, 일자로 하락해서 이제 일자로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2009년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이것이 이제 추세선에서 밑으로 한번 깨지면 한 번 더 밑으로 갔다가 가는 이런 이제 현상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제 바닥을 치고서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없어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테크니컬로 보게 되는데, 지금 그 피보나치 수열을 기준으로 하는 엘러트 파동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이제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밑으로 먹는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반등할지 말지는 조금 두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장의 변화가 워낙 변화무쌍하고 또 여기에 이제 코로나 플러스 그 팬데믹 말고 또 페트로리움 이 석유가 또 이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그 사우디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표면상의 이유고 그 러시아나 사우디의 이면의 불만은 이번 참에 미국의 쉐일을 이걸 이제 싹 청소해 버리고 이 석유의 가격 이니셔티브를 좀 쥐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압력은 넣었다고 하지만 이 실행 가능성은 그래서 뭐 감산의 기대감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지금 같은 이제 미국의 리더십, 트럼프의 리더십을 러시아나 사우디가 수용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뭐 시장에 빠른 안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빠른 회복보다가는 오히려 이제 새로운 공포나 새로운 이제 위기가 그 파생돼서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을 조금 하게 되네요. 그래서 뭐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트렌드는 매일매일 체크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팬데믹 공포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이제 유의 언임플로이먼트의 공포가 찾아오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잘 이제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예, 오늘 그 글로벌 트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